어쩌면 아름다운 말이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 때면 버릇처럼 하게 되는 인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하는 것보다 시성과 진정성이 있는 때가 바로 환절기다. 환절기에는 이도 저도 아닌 그 사이에서 몹시 흔들리며 감당하게 될까 불안에 나를 세우게 된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한마디는 날선 눈빛에 명랑 음표를 놓기에 충분하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눈꼬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소통은 이처럼 한마디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 한마디가 산을 넘는 일처럼 힘든 것일까? 어쩌면 마디야말로 계절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분절된 그 계절로서만 존재한다면, 서로를 섞고 잇는 마디가 없다면 곡선 없는 직선만 있는 세상일 것 같다. 나는 겨울, 너는 봄. 겨울과 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며 섞이는 곳이 겨울과 봄의 사이 마디가 아닐런지. 내 것, 네 것을 덜어서 섞어주면 그 이음도 자연스러워진다. 관계의 그라데이션이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낯빛을 살피는 게 먼저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서로 통할 수 없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오는 MBTI, T와 F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다. 이성적인 성향의 T를 가진 사람과 감정적인 성향의 F를 가진 사람은 대화의 방식이 다르다. T는 말도 짧은 편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실과 납득에 가까운 대화를 하고자 한다. 하지만 F는 하나의 주제로 깊이 말하기를 즐기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를 취한다.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겨울과 봄처럼 마디가 필요하다. 각자의 것만 고집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십상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극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훨씬 파란만장한 이야깃거리가 생기는 것인가 보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환절기 알레르기 증세로 힘든 날들을 보냈다. 이번처럼 지독한 증세를 보였던 것은 처음이라서 나이를 못 속이는구나 싶었다. 정발산 맨발 걷기를 했던 그날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체온 변화가 컸던 것 같다. 걷기를 하는 내내 재채기를 쉼없이 했고 가져간 티슈를 다 쓸 정도로 코를 풀었다. 좀 나아진다 싶어서 방심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나가 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 재채기를 할 때마다 코만 푸는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눈까지 간지럽고 눈물도 났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서야 재채기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코를 푸는 바람에 코안이 헐어서 솜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콧속이 묵직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입꼬리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 아팠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코에 넣는 약과 입가에 연고까지 바르면서 전반적인 알레르기 증세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환절기 때마다 이런 불편과 통증을 겪어야 한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여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단다. 낫지 않으면 면역 조사라도 맞아야 할 판이었는데 이만하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너도 나도 갱년기 증세를 말하고자 하면 갱년기 여성 누구나 할 말이 산더미 같을 것이다. 뭔가 마음으로 오는 이런저런 고통들을 친구 삼아 지낸다는 말이 더 이상 남의 말이 아니게 되었다. 내 경우 하혈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자궁 내막 증식증이었다. 결국 전신 마취를 하고 소파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 완경되었다. 남들이 겪는 여러 증상들을 가볍게 다 치러본 것 같다. 누누이 들어서 아는 증세들이다 보니 굳이 병원을 찾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걷기를 게을리 한다 싶으면 그 증세들이 덕달같이 달라붙는다. 그래서 내게 걷기는 갱년기란 친구와 어깨동무하는 놀이 같은 것이 되었다. 갱년기든 환절기든 잘 넘겨야 다음 계절을 무난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전환점이랄까.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는 데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충격은 더욱 크고 큰 혼란이 생길는지 모른다. 고맙게도 자연은 그걸 알아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시기를 마디처럼 사이에 끼워 놓았다. 우리 몸에 있는 마디를 보면 모두 접히거나 구부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마디 사이와 마디 사이를 이어주는 마디가 몸놀림을 유연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준다. 놀라운 인체의 신비다. 식물에게도 마디의 신비가 있다. 대나무에 있는 마디는 성장이 잠깐 멈추는 시기라고 한다. 마디 없는 대나무는 잘 자라는 듯 보이지만 빨리 꺾이기도 한단다. 마디가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벼의 마디는 잎집에 쌓여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잎집을 벗기면 마디로 이어져 있는 벼의 줄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디에서 배의 잎이나 가지가 난다고 한다. 소통도 마디처럼 하면 어떨까? 유연하고 섬세하며 때로는 휴식하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우리를 살리고도 남을 일이다. 마흔을 넘기는 마디, 어쩌면 그 마디는 지금껏 내 생에 가장 뜨거운 마디가 아니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서야 40줄에 들어선 내가 생애전환기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다. 만 40세와 만 66세를 생애전환 시점으로 보고 건강진단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40살을 넘어섰다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생애전환기라는 말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일 거라고 생각해왔다. 왔던 길을 돌아보고 걷고 있는 길을 다시 살피라는 뜻으로 들렸다. 삶의 방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설계해야 할 것 같았다. 앞으로 40 정도를 더 살 것이므로 남은 40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화두였다. 수필과 소설을 써보겠다며 저녁 시간을 내어 공부한 것이 9개월이 되어가던 점이었다. 혼자서 글을 쓰기보다 함께 배우면서 글을 쓰게 되면 자극이 되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한 공부였다. 수필이나 소설, 문학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였다. 생애 전환기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정작 내가 검진받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심한 가슴 통증은 내 몸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식습관이나 체질을 보아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만 가슴뼈 부분이 조여오는 느낌이나 심할 때는 숨쉬기조차 곤란하면서 새벽을 넘기는 날이 반복되었다. 심각한 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그래서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식도염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위내시경 검사를 결심하면서 내친 김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것이었다.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검붉은 혈액이 바늘을 통과하여 주사기를 채워갈 때 벼랑간 서러워져선 눈물이 핑 돌았다. 유방암 검사는 고통스러웠다. 그동안 정기검진을 받아왔지만 유방암 검사가 그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다. 온몸을 쥐어짜는 아픔을 겪으면서 받았던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 며칠 뒤 위 내시경을 했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호스 길이가 그렇게 길 줄이야. 딱딱한 호스가 식도를 타고 위장 깊숙이 들어가서는 이리저리 움직였다. 능숙한 의사의 움직임과 설명을 들으며 참 사람 별게 아니구나 생각했다. 의사 앞에서 나는 실험쥐 마냥 말 잘 듣는 동물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거북한 느낌이 치달았을 때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다. 의사는 위하수에 위벽이 창백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위염도 있다고 했다. 나의 가슴 통증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잠정 결론 지어졌다. 검사 결과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는 통증을 느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는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감각기관이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쓰고 있었던 소설을 다 쓰고 났을 때부터 그와 같은 통증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소설을 쓸 때는 위가 아팠다. 그리고 소설을 끝낸 이후 나는 다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고통이 따르는 창작 과정에 지레 겁먹다가도 써야 할 거리가 생기면 다시 그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런 세월이 15년이 되면서 글을 쓰는 것 또한 내겐 마디 같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 자신과 수많은 소재들을 잇는 마디, 사람들과 소통하는 마디, 나와 세상을 잇는 마디,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나의 다리가 되어주는 마디,
그 마디를 거쳐서야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마디는 섞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이 혼돈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 뒤로도 나는 지독한 기관지염을 앓았다. 병원을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약을 사 먹으면서 콧물을 떨쳐내고 기침을 잠재웠지만 장기침이 사라지질 않았다. 기침에 효염 있다는 도라지, 배, 팥뿌리를 달여서 마셨지만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잠을 줄여가며 길을 쓰고 공부하고 글을 썼던 것 같다. 몸이 성치 않다는 신호를 보낼 만한 생활이었다. 그 뒤로도 독감을 몹시 앓았던 적이 있었고 구부린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병원을 찾아서는 도수 치료를 받기도 했었다. 40살의 생애 전환기는 거창한 이름답게 굳은 살 박인 음표들로 내 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말이 어디쯤이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글을 쓰면서 그 마디를 채웠던 것 같다. 어느새 나는 55살에 나이를 먹은 갱년기 여성이 되어 있었다. 갱년기라는 또 다른 마디를 지나면서 비록 몸에 유연한 마디는 잃어가는 시기이지만 연륜으로 쌓인 윤활유만큼은 아끼지 않고 배려하여 내 생의 계절을 완성해 보고 싶다. 이 마디를 알차게 잘 보내는 것이 내가 잘 죽게 될 일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하루는 나름 철학자가 돼보기도 한다. 많이 가벼워진 것도 같다. 이전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고 교재와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가슴 통증이나 위경련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글을 쓰지도 않는다. 때로는 허송세월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대나무의 마디에서 배운다. 나도 대나무의 마디처럼 쉬기도 하고 벼처럼 마디에서 잎과 줄기를 피게도 하면서 다음으로 흘러가는 힘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새로운 도전을 할 의욕도 생겼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욕심에 바깥에 나갈 일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초반이어서 그런가 꽤 내 것 같고 생기 있게 하루를 보내며 지낸다.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며 여기저기 길을 걷는다. 한 달 30만 보를 걸으면서 문득 부르짖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마디다 라고. 나는 겨울, 너는 봄. 내게서 내게로 흐르는 사이. 이름을 얻은 마디 사이에서 이름을 얻지 못한 마디까지 이 세상 모든 마디들에게 영광 있으라. 인사를 건넨다.